300회 축하합니다. 300회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포프리쇼 300회 축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야광봉 멋있을 줄 알았는데 안 멋있네요. 참. 네, 그래도 한번 흔들어 주세요. 우리 카메라 잡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정말 안 멋있네요. 앞에서 보니까 좀 어처구니도 없다 생각이 또 들고 돈 버렸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우리 조명 켜고 하시죠, 뭐. 이게 키니까 킨 순간이 멋있네요. 네. 오늘 이게 촬영분이 300회랍니다. 네. 우리 이렇게 하시죠. 잠깐만 들고 계시고 아니 이게 등짝을 보이지 말고 이쪽으로 앞으로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신입 정하은 팀장이에요. 네. 이렇게 하시죠. 우리 저 혼자 불면은 뭐 이게 큰 의미가 없으니까 사장님이 사실은 오셔야 되는데 사장님 지금 오로라 보러 가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촛불 못 끄고요. 우리 연세가 가장 많으신 어르신 한 분, 그리고 아주 멀리에서 오신 분 한 분, 그리고 가장 우리 젊으신 분 한 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꼭 뵙고 싶은데 돈이 가장 많으신 분 한 분,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제 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우리 독일에서 오신 프랑크푸르트 어머니가 그래도 가장 어르신인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75 되셨죠? 네, 그럼 어머니 한번 나와주시고, 우리 아일랜드에서 오신 우리 선생님 한번 나와주시고, 우리 그리고 가장 영한 친구가 우리 몇 살이에요? 7살. 7살보다 더 어린 사람 있어요? 아니면 임신 중이신 분이 나오셔도 돼요. 그럼 우리 7살 친구 우리 나올래요? 어머니 이쪽으로 오시죠. 네, 우리 아일랜드에서 오신 선생님 오시고, 그리고 우리 그래도 포프리에 오늘 사장님 출장 중이시니까 우리 이 이사님 한번 나오시죠. 우리 늘 포프리 뒤에서 안 보이시게 모든 걸 다 총괄하시는 우리 이동현 이사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네. 요거 우리 같이 한번. 네, 아까 야광봉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지금 계속 이런 사태가 벌어지네요. 그래도 마지막 남은 거 이거 얼른 끄시죠. 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고마워. 아유, 참 미안하다, 야, 지금 너. 진짜 저거 하나 아슬아슬한 거 끌라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요. 이거 회사에서 이거 해주신 건 줄 알았는데, 우리 포프리쇼 늘 자주 보시고 오시는 우리 개인이 해주신 거래요. 네, 감사해요, 선생님. 저 정말 이걸 딱 보면서, 책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차라리 책이 이렇게 쌓여 있었으면 참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책도 많이 사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한 달 전에 상해에서 1시간 반 정도 가면 우시라고 하는 이제 곳이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강연을 초대해서 갔다 왔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 강연은 처음이었어요. 거기 SK 하이닉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외국인이 지은 회사 중에 제일 크대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초청을 한 거죠. 한국에서 그 회사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그래 좀 괜찮다. 그러면 외국에 있는 한인들, 그리고 조선족 동포들, 그리고 아예 중국분인데 한국말 하실 수 있는 분들.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갔는데 강연 전에 이제 그 임원분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저랑 얘기하더니 왜 놀랐냐면요. 여기에 오셔가지고 그 강의를 하는 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있는데 중국에 온 적이 처음인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쩜 그럴 수가 있냐요. 그 나이 먹도록 중국을 처음 온 거예요. 제가 중국 비자를 이번에 받았거든요. 중국 갔다 오신 분들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상당히 많으시네요. 저는 아프리카도 두 번이나 가봤고 이게 여권 하나가 스탬프 다 찍어서 두 번째 거 쓰고 있거든요. 근데 두 번째 것도 한 반 이상 썼어요. 그런데 중국은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래서 중국을 딱 가는데요. 제가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중국말 2개 알거든요. 여러분도 아시는 2개예요. 뭐예요? 쉐쉐? 니하오마? 쉐쉐? 뭐죠? 감사합니다. 니하오마는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밖에 제가 일본말보다 잘 못하더라고요. 일본말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리고 스미마생. 저 이거 많이 외웠거든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스미마생. 그래서 이제 지하철을 탔는데 제가 남이발을 딱 밟고 뭐라고 했냐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왜냐면 스미마생하고 아리가또만 달달달 외우니까 이제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실례합니다도 모르고 갔어요. 중국말로 실례합니다는 뭐예요? I'm sorry는? 여러분이나 저나 내 한 가지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도 잘 이렇게 막 많이 들어본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쉐쉐하고 니하오마 이거 하고 이제 간 거예요.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요. 이게 또 그래도 강사 왔다고 이렇게 플랜카드 있잖아요. 이렇게 아니 플랜카드가 아니라 이름 쓴 거. 이게 관광 오면 딱 등대 오는데 그분이 중국 분인 거예요. 근데 그분은 한국말을 하나도 몰라요. 저는 2마디 알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다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1시간 반 동안 차가 막혀서 한 2시간 반을 갔는데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마치 저하고 아버지하고 길을 걸을 때처럼 어색하게 이게 뭐 서로 할 말이 없잖아요. 너무 막혀서 야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 되니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너무 이게 그리고 영어를 전혀 모르시고 저도 영어를 잘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에 가가지고 회사 구경 한번 하고 강연을 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200명인데 한국 사람 100명, 조선족 50명, 중국인 50명. 근데 저는 누구만 볼까요? 예쁜 사람이요? 그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쁜지 한번 봐보게. 누구예요? 아, 네. 스스로 알아서 생각하세요. 전 누구만 보냐면요. 중국 사람만 봤어요.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내가 말하는 내용이 먹히나? 이 사람 내가 알아듣나? 이걸 계속 본 거예요. 말하면서도. 그러니까 강연할 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사실 모두 다 보지 않거든요. 이렇게 모두 다 보는 거는요, 강연에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는 이렇게 좀 사실 눈치 아닌 눈치를 보거든요. 강연할 때는. 그리고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을 보냐면 남성분이신데 어르신들을 딱 안 보는 척 하면서 눈치를 봐요. 그분이 웃으시나? 그리고 그분이 웃으면 사실 나머지는 다 이렇게 쌍끌이로 긁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왜냐면 보통 여성들은 많이 웃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날은 중국 분들만 봤어요. 내 말이 먹히나? 이게 서로 코드가 맞나? 그리고 제 말 자체는 좀 논리적인 말보다는 약간 어떤 게 많아요? 제 강연은? 네? 욕이요? 욕 좀 먹어보실래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내용은요,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약간 안 웃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외국을 나가서 살아본 게 아니니까 외국 코드를 잘 몰라요. 그냥 한국의 그거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95% 이상 먹히더라고요. 그리고는 중국 분이 오셔가지고 사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예쁜 분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谢谢. 你好吗? 사인. 그리고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제 얘기 알아들으세요? 이게 중국 사람한테도 먹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얼만큼 이해되세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90% 이상은 이해되고 중국 사람하고 비슷하대요. 원래 퍼프리 사장님이 저보고 옛날에 그랬거든요. 영어를 공부를 해요. 영어를 해갖고 테드에 나가요. 테드에서 강의를 해야지 전 세계적인 시장을 얻지. 그거 뭐 세바시 해갖고는 15년 못 버텨요. 오로라를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강의가 나오지. 근데 저는 속으로 항상 그랬어요. 아이 무슨 뭐 강의를 어떻게 외국에 가서 하나. 말도 안 되지. 나 외국 사람도 모르는데 그 외국 사람이 뭐 날 좋아하나? 이 생각이 있으니까 퍼프리쇼에 외국인들이 오실 때마다 저는 그거를 물어보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중국에 간 기회가 됐고 전 중국 분들만 보면서 그분들이 과연 이게 먹히나? 문화가 비슷한가? 나의 유머의 코드가 이분들에게 맞나? 이거를 계속 이렇게 본 거죠. 근데 95% 이상 먹히고 사인도 받으러 오고 그러면서 저를 처음으로 생각해 봤어요. 나는 왜 40대 중반이 돼서 이제야 중국을 왔나? 난 여권이 거의 2개가 다 써가는데 왜 아프리카 저 아디스아바바 그리고 제가 에티오피아하고 탄자니아도 갔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 말도 할 수 있고 노래도 할 수 있어요. 네. 짠도니에 꼬라랬다 이바분의 아래로야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인기야 우리 모자와 건도 이거 다 할 수 있다고요. 네? 아니 나는 남들 평생 안 가보는 여러분 아프리카 가본 분 많지는 않잖아요. 여기 10%도 안 되실걸요? 근데 그 아프리카를 2번이나 가가지고 말라리아도 걸려보고 네? 그런데 독일도 가보고 그래서 뭐 디셀도르프 뭐 프랑크푸르트 뭐 이렇게 독일 많이 가봤다고요. 프랑스, 이태리 그리고 뭐 꽤나 많이 가봤는데 왜 바로 옆에 있는 중국을 안 가봤을까? 계속 생각을 했어요. 내가 미리 왔다면 난 중국 진출을 진지하게 생각해 봤을 텐데 이유를 거기서 알아냈어요. 그분들하고 식사하면서요. 제가 어렸을 적에 봤던 TV 영상물 때문이었던 걸 알아낸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또리 장군이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또리 장군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연식된 사람들이에요. 지금 따라 비켜라. 좀 나이 된 사람. 얼굴도 좀 그래 보여요 지금. 젊은 사람들 모르거든요. 또리 장군. 거기에 이제 북한군이 나오고 다 동물로 나와요. 북한군은 여우예요. 여우. 늑대인가 여우인가. 그리고 빵떡 모자를 쓰고 그리고 따발총을 들고 다녀요. 이렇게 동그란 거. 총 이렇게. 그리고는 주인공 남자 여자애를 자꾸 괴롭혀요. 그리고 괴수는 그 약간 불독같이 생긴 등치 큰 애고 나중에 그 가면 벗겨지면 조그만한 동물이 지나다니고 뭐 이런 만화 영화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저 어렸을 적에는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반공 세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산주의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은 공산당이에요. 저한테는 중국은 공산당. 그래서 나는 중국은 싫어. 공산당이야. 그리고 내가 거기 왜 가? 공산당 나라에?
이 생각이 제 의식이 아니라 제 무의식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무의식은 지하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의식은 지상에 고여있는 웅덩이의 물. 무의식은 그게 너무 오래 있다가 밑으로 스며든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한 번 싸우는 거는 큰 문제 아니에요. 근데 계속 싸우고 집안의 분위기가 어두운 거. 그러면 이제 이게 땅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수로를 만들어서 그게 지나다녀요. 그리고는 그 무의식이 중국 바로 옆에 있는 중국, 어마어마한 중국, 그리고 거기 뭐 한 도시에 뭐 백화점이 뭐 60개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싹 물어봤더니 중국은 앞으로 더 발전하고 그 여지가 있대요. 그런데 강연도 먹히고. 그래서 중국 가서 뭐 니하오 마시오 이런 거 하면 되잖아요. 임원들도 그런다니까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아니 약간 제 앞에서 약간 좀 이렇게 좀 얼굴 티가 나게. 아, 중국이 처음이세요? 아니 우리 회사에 강의하러 오신 분 중에 중국 비자를 이번에 받으신 분은 처음이시네. 그래서 제가 제 앞에서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회사에 불 지를까?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 씨발 새끼 뭐 그냥 뭐 처음일 수 있는 거지 뭐. 아 씨발 완전 화나네 진짜. 니하오마 진짜. 근데 약간 창피하더라고요. 약간 창피하면서 나 왜 안 왔지? 바로 옆에 있는 이 큰 나라를. 내 강의도 먹힌다는데. 내가 중국말만 배우면 충분히 뭔가가 그게 있을 것 같은데. 이유가 너무 간단하다니까요. 선입견이요. 제 트라우마로 생긴 선입견. 중국은 공산당이야. 그리고 이번 강연이 아니었으면 전 갈 이유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아주 큰 세계를 봤어요. 그리고 나는 왜 이 세계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거는 선입견이다. 실제로 와보지도 않고 내가 어려서 봤던 그것들로, 내가 접했던 그것들로 그 큰 세계를 판단한 거죠. 어려서 엄마 아버지가 너무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들이나 딸, 특별히 딸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첫 번째, 결혼은 절대 안 한다. 두 번째, 결혼해도 아빠 같은 사람은 안 만난다. 그러니까 그게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계속 반복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복해서 그 물이 계속 땅에 내린 거예요. 아이는 여러분 어른들이 싸울 때의 강도하고 아이는 이만해서 어른을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이에게 오는 충격은 어른들이 느끼는 충격하고는 차이가 상상을 초월하게 다른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아이가 감수성이 있는 아이였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감수성이 있었다면, 우리는 어렸을 적 받은 충격하고 어른이 되어서 받은 충격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성분들, 남성분들, 가족에서 다툴 일이 있으시면 애 앞에서는 절대 다투시지 않는 거를 추천드려요. 언어도 막 큰 소리 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참으면 뭐가 돼요? 화병이 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어떻게? 나가서. 그렇죠. 야산이나 인가가 드문 곳에 가서 그런 폐자재 같은 걸 활용해가지고 정정당당하게 맞짱 한번 뜨자. 뭔데, 살아있네, 맞짱 뜨고 집에 오면, 여보, 피나요? 이러면서, 어머, 다리가 떨어졌나? 그러니까 애 앞에서는 살짝 쇼라도 해야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애 앞에서 그냥 막 서로를 비난하고 막 정죄하고 막 애 앞에서 두 사람이 있을 땐 상관없죠. 어른이니까. 최소한의 필터링을 할 테니까. 말하는 사람도 당사자도.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잘하셨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의도요. 강의라는 건 제가 보기에 우리 모두가 겪은 것을 조금 유심히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표현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신 걸 제가 봤으니까 우리는 서로 공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의를 뭐 잘하고, 뭐 강의 잘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훌륭한 지식을 갖고 있다. 그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그 사람도 마음이 훨씬 더 섬세하고 여리고 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만한 고통을 이만하게 느낀 거죠. 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선입견 때문에 삶의 어마어마한 세계에 들어가지 않는 걸까요? 그게 결혼이든 연애든 사랑이든 비즈니스든 인생에는 한 세상 안에 엄청난 다양한 세상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아니면 들어가서도 전에 내 선입견대로 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혼란스러워요, 제가. 그리고 왜 더 혼란스럽냐면 저는 그 안 몇 가지를 가지고 남한테 말을 했더니 남들이 좋아하니 내가 거기에서 좋아졌다고 착각을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못해, 나는 몰라 이러면은 목마른 마음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걸 조금 알게 됐고 그걸 얘기를 해서 좋은 효과가 있으니 내가 그렇게 됐다고 착각하는 거죠. 즉 배고픈 요리사가 돼버렸어요. 내가 요리를 해서 먹은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포프리쇼를 이때까지 하면 300회를 하면서 정말 혜택을 받은 분은 포프리쇼를 듣고 그걸 먹고 자기 삶으로 실험해 본 분들일 거인지도 몰라요. 나는 좀 그렇게 해봐서 포프리쇼의 효과를 본 것 같다. 포프리쇼를 들으려고 하고 그걸 내 삶으로 먹으려고 하고 실험하려고 해봤고 그래서 삶에 조그만 변화라도 일어났다라는 분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여러분 책 몇 권씩 사야 될까요? 제가 그걸 알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책을 몇 권 사야 될지를 제가 알아보려고 한 거예요. 선생님 어떤 효과를 우리 마이크 한번 주세요. 바로 오늘 책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포프리쇼를 한 얼마만큼 보셨나요, 선생님은? 가까이 되시고. 반이요. 반? 아니 많이요. 많이. 네, 네. 지금 책 많이 안 살라고 그 숫자를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선생님, 아니 교수님이 그 포프리쇼에서 늘 지적하시던 네. 잘 때 꽂고 자는 뭐. 그런 분이에요. 네, 네. 잘 때마다 포프리쇼를 들으셔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들었던 건 아니고요. 원래 교수님은 아침마당에서 예전에 잠깐 뵀었는데 책 보고 유튜브 이렇게 보고 하면서 포프리쇼를 많이 봤어요? 들어보니 너무 내 마음을 잘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해가지고 열심히 듣고 새벽마다 이제 뭐 새벽마다 좀 무섭네요. 저녁에 잘 때 듣고 새벽에 일어나서 또 듣고 네. 책도 읽고 하면서 네. 실생활에서 이제 적용을 해보셨어요? 네, 이제 하나하나 이제 전에 못 느꼈던 것들을 해보시는 거예요, 실험을? 네.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변화된 게 있나요? 좋아진 거? 남편이 보기에도 제가 생각하기에도 많이. 그러면 남편분 한번 바꿔줘 보세요. 왜냐면 내가 변화됐다고 하는데 남이 안 변화됐다고 하면 또라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나 변화됐어. 그런데 사람들은 피곤하잖아요. 아내 되시는 분이 진짜 이거 많이 듣고 나서 조금 달라진 거 있습니까? 선생님 얘기하는 게 진짜인데? 한 3개월 전부터 많이 좀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건 네. 남편이 변화를 느끼는 거면 진짜인데. 어떤 게 변하던가요? 일단 좀 너무 좀 완벽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좀 완벽주의인데. 완벽주의자였는데? 네, 그 완벽한 외모는 아닌데 근데 완벽하려고 막 한 거예요? 네. 본인한테, 애들한테, 남편한테? 네, 모든 걸 그렇게 좀 모든 걸 다?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 좀 피곤한데. 요즘에는 조금 많이 진짜 상당히 많이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내려놓으면서 좀 제 입장에서나 뭐 애들 입장에서 이해를 좀 해줘요? 해보려고 하고. 그래요.
그런 변화는 쉽지 않죠. 몇 년 사셨어요? 9년 차. 9년 차. 아내가 그렇게 변화되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죠. 예. 그럼 선생님 몇 권 사실 건가요?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선생님. 일단 2권은 사가지고. 두 권. 앞으로 변화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입견 때문에 거대한 중국이라는 세계에 들어가지 않는 걸까요? 저는 그때 머리로는 중국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심장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이걸 해봐야 되겠어. 이런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조금 나이가 들은 것도 같고 제가 한국의 뿌리를 조금 내려버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제가 결론을 특별히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포프리쇼를 300회 정도 진행하다 보니 제가 초반에는 다 결론을 지어줘요.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니까 됐죠? 근데 어느덧 300회가 되고 보니 그러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요. 저는 요즘 꽤나 많이 여러 가지로 부끄럽습니다. 300회를 맞이하면서 사실은 촛불을 그렇게 불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냥 잠깐 생각해 본 게 어떻게 왔나. 그건 이제 좋은 파트너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아무튼 어떤 무의식과 어떤 과거의 그 무엇 때문에 우리는 어마어마한 우리의 시장과 우리의 무대를 가지 않는 걸까요? 결혼이든 연애든요, 그 안에 힘든 게 있지만 중국처럼 어마어마한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그 앞에 주저하시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고 누군가 배고프답니다. 배고프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00회는 배고파서 그만하겠습니다.